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스탈로리아나 커닝해미의 꽃입니다. 굉장히 벌새 같죠? 이 벌새의 허밍버드에서 이 커닝해미가 따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얘는 제가 파종해서 키우고 있는 건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예뻐요. 꽃대가 이렇게 우수수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 같아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파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 호랭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랑 안 친해요. 그리고 바우리입니다. 바우리는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지금 졸리고요. 낮잠 시간입니다. 이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4년 9월 3일이죠. 그때 제가 오토 플랜트 채널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린 날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영상들이 있긴 했었는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영상이 1년 전에 딱 업로드가 됐고요. 채널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쌓인 댓글들이나 질문 댓글들이나 채널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나 오토플랜트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실적 발표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정리한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즉석에서 다 찾아서 할 예정이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200여 개의 질문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도 가드닝을 좋아하는데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말씀이 정말 잘 들리는데 마이크 제품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마이크는 지금 제 가슴팍에 숨어있는 이 마이크인데요. 이거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2 마이크입니다. 라발리에 핀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이 녀석이랑 제 카메라에 붙여놓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송신기, 수신기가 있어요. 그거를 잘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하나였는데 최근에 하나 더 사가지고 이제 뭐 인터뷰할 때나 놀러 갔을 때 제 목소리도 담고 사장님 목소리도 담을 수 있게 마이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잘 됐죠? 오토님 토브는 어디서 사나요? 이 토브는 말이죠. 저는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가장 뭐 리뷰도 많고 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면 그냥 보다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쇼핑몰마다 종류별로 많이 파는 쇼핑몰이 있고 딱 그거 하나만 파는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여기 좀 살 거 많다 하면은 이쪽에서 사고 여기에 하나만 있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것만 하면은 그것만 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리뷰 많은 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사고 있습니다. 아그로믹 파워 효과가 있나요? 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쓴 지 한 1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뭐 모르겠어요. 이것만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신선한 물을 이제 콸콸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액체 비료를 희석해서 주고 있고요. 안스리움 너무 비싼데 어떻게 구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말이죠. 안스리움이 비싼 건 맞습니다. 이제 보통의 화원에서 파는 식물들과 다르게 아주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화원에서 살 수 있는 크리스탈리넘, 클라리네비움, 매그니피컴, 포게티아, 이보리드 뭐 그런 애들도 적어도 10,000원, 15,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비싸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당근이나 중고나라를 잘 보시면은 이 동네에 고수분들이 꼭 한 분씩 계세요. 뭐 없으면 진짜 어쩔 수 없지만 고수분들이 있다면 진짜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하고 사면 되고요. 제가 그렇게 비타리 폴리움을 구매했었죠. 여기 있는 비타리 폴리움 전 5,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최고죠. 그 다음에 뭐 이 빌리에티에는 나눔해 주셨고 리네아리스도 15,000원에 샀고 그 동네에 있는 당근이나 중고나라를 잘 보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나라는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동네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저렴한 거 있다 하면은 그거 사면 되고 근데 처음에는 저렴하다 싸다 해가지고 샀다가 저렴하면은 유묘인 경우가 있어요. 엄청 작은 식물, 어린이 식물이라고 할게요. 그런 어린이 식물들을 데려와서 이제 잘못하면은 그 어린이 식물들이 이제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쉽게 과습이나 뭐 웃자람이나 해가지고 잘 예쁘게 안 자라가지고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좀 커다란 어느 정도 커진 식물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난 해보겠다. 나는 이제 어린이 때부터 키워가지고 이만하게 키우겠다 하면은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게 생겨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였고요. 방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안스리움 흑배합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때 답변은 제가 보니까 좀 엉망진창으로 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입자가 크고 배수가 매우 잘 되는 흙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정도로 그런 배합을 하고 있고요. 재료로는 코코칩을 거의 대부분 99.9%로 쓰고 있고요. 그 위에 상토를 살짝 덮어주는 형식으로 흙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한테는 제일 편했고요. 분갈이 할 때도 그대로 뽑아가지고 다른 화분에 심어서 그대로 코코칩 이제 더 채워주고 위에 상토 덮어주고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안 맞는 집들은 안 맞고요. 이 코코칩의 단점이 뿌리파리가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뿌리파리 트랩 있죠? 그 노란색 끈끈이 스티커 그거 붙여놓으니까 그 끈끈이 주걱이 회색이 될 정도로 그 뿌리파리들이 잘 붙어서 요즘은 잘 안 보여요. 그게 계절성 뿌리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겨울엔 안 보이고 봄에서 초여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레추자폰을 쓰시거나 그냥 일반적인 상토에다가 코코칩이나 난석, 펄라이트 등등 뭐 이것저것 다 추가해서 고수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 코코칩 제일 큰 거 10,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쓰고 있고, 곳곳에 조명은 식물등인가요? 조명이 몇 개 있는데 얘는 식물등이고요. 이거 폴나움에서 보내주신 15W짜리 식물등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립스 식물등이고요. 이렇게 원래는 풀나움에서 주신 30W짜리가 있었는데 전기세 좀 아껴보겠다고 필립스가 16W 정도 되니까 절반이면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풀나움에서 보내주신 이 바형 식물등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몬스테라나 몬스테라 물이 없네요. 물 좀 줘야겠다. 이 몬스테라나 여기 있는 식물종 필로덴드론, 뭐 고사리, 그리고 미래농원에서 주신 요 구감용 요 식물등에서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얘가 고광을 막 요구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엎어가지고 이 멀칭 흙들이 다 쏟아졌어요. 그렇게 있고, 이거는 알리에서 산 1,000원짜리 식물등인데 보시면 광량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눈으로 봐도 안 아플 정도로 좀 아프긴 한데 안 아픈 굉장히 약한 한 5W도 안 될 것 같은 전력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무드등은 무드등이고요. 식물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식물등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삼성 LED 칩 식물등 검색해서 산 녀석입니다. 5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세 줄에 5만원. 가습기는 뭘 쓰시나요? 저는 단종된 쿠팡에서 자체 제작한 그 가습기가 있어요. 굴뚝형 가습기가 있는데 그거 지금 원래 쓰던 게 고장나서 그 굴뚝만 그대로 지금 새로운 버전에 호환이 돼가지고 낑겨서 쓰고 있어요. 지금은 온실에 넣어놓고 있고, 수경보다 흙식재를 좋아하는데 벌레 때문에 집안에 쉽게 들이지 못하겠어요. 식물 테리어 꼭 하고 싶은데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지금도 개판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가까이 보면은 멀리서 봐서 그렇지 저도 이제 관리 잘 못합니다. 요즘 바쁘기도 하고 이사 준비 때문에 이사하고 해야지 뭐 그러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벌레 농약 같은 거, 근데 사실 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산에서 채취해온 흙이라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다 화원에서 파는 거고 화원에서 농약 방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다가 키우시면은 벌레가 뭐 콩벌레, 진해가 나온 적은 딱 한 번 있고 그 외 벌레들은 못 봤습니다. 콩벌레 귀엽잖아요. 콩벌레 그냥 화분에 같이 있으면 뭐 나쁘지 않고, 가끔 이제 좀 짜증나는 녀석들이 있죠. 이제 잎에 상처를 내는 애들, 뭐 총체벌레, 깍지, 응애 뭐 그런 애들은 농약을 구비하시면 아주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농약 쓰는 법은 거기 뒤에 농약 설명란에 아주 꼼꼼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마스크 쓰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하거나 테라스에서 하시거나 하면, 뒤에 잎 큰 고사리가 토끼발인가요? 네, 요 지금 토끼발 고사리 지금 새 잎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지금 카메라에 안 담기고 있네. 지금 이게 잎이 1년 이상 돼가지고 조금 하얗게 졌는데 보통 얘 키울 때 1년 이상 잎이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새 잎이 또 1년 뒤에 이렇게 될 것 같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두메 풀밭에서 구매했고요. 판형 식물 등 옵션 몇 번인가요? 이거 제일 비싼 옵션 1500와트 그거 하시면 되고요. 플러그는 EU 버전 그대로 사용하셨나요? 네, 이게 판매자분이 제가 주소가 한국인 게 뜨니까 한국형 플러그로 이제 바꿔서 주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쓰고 있고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뭐 고장난 거 없고 다들 칩 잘 들어오고 잘 되고 있습니다. 톡톡이들도 같이 살고 있나요? 제가 안쓰리움을 키우는 건지 톡톡이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톡톡이가 지금 온실 바닥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저의 온실 바닥 그 나무로 된 그 블럭들을 먹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톡톡이들이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잘 안 생기고 되게 비옥한 땅이 되고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톡톡이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이제 뿌리에 막 균들, 이제 버섯균이나 뭐 안 좋은 곰팡이균 같은 거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많았나 봐요. 그래서 톡톡이가 저 따로 이제 사서 넣진 않았는데 톡톡이들이 가득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톡톡이들 보면 귀엽지 않나요? 이제 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느낌들. 온실에 넣어두면 환기는 괜찮은가요? 아마도 이게 10개월 전이니까 10개월 전이면 이 온실 같아요. 온실. 근데 여기다 넣어두는 거는 밀봉된 온실이 아니라서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비닐 온실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5개가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가고 있고요. 가습기 세척은 며칠에 한 번 하시나요? 작년에 인간용 말고 식물용 가습기로 저렴한 걸 하나 샀었는데 세척이 너무 귀찮아서 올해는 안 틀어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가습기는 말이죠. 어쨌든 물이 고여 있으면 때가 타니까 이제 물 갈아줄 때 저는 매일매일 대충 헹궈주면서 이제 손으로 이제 닦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저기 하루 종일 들어가서 숨 쉬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막 열심히 세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동봉되어 있던 세척용 솔 그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도 잘 닦이던데요.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로 헹궈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왕 토끼발을 오토님처럼 크게 키우는 게 목표인데 몇 년 키워야 그 정도 크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2년? 3년? 잘 모르겠습니다. 잎의 크기가 이제 잎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다음 잎들이 전에 있던 잎의 2배씩 커지고 있는데요. 그게 한 이 정도 되면은 멈춰가지고 이제 나오는 잎마다 한 이 정도 크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잎처럼 냅두면은 알아서 잘 자랍니다. 기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안쓰리움 분갈이는 어떻게 하나요? 분갈이 배합과 물 주기도요. 안쓰리움 분갈이는 말이죠. 이제 뭐 화분이 이렇게 있다 치고 화분 안에서 목대가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왔을 때 그리고 목대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그때 분갈이 해주면 됩니다. 이제 슬립분, 롱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좀 길쭉한 화분이 있는데 안쓰리움들은 위로 길쭉하게 자라가지고 그런 화분에 심어주면 좋고 보통은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 바닥에도 튀어나오고 튀어나와서 좀 한 바퀴 돌 때쯤 이게 뿌리가 나오자마자 분갈이 하면 안 되고 좀 나오기 시작해서 멀리 퍼지고 있을 때쯤 그때 분갈이를 해주는 편입니다. 물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싱크대에서 콸콸 주고 있고요. 안쓰리움 최저 온도 몇 도에서 키우시나요? 저는 17도? 지금 집이 많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난방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난방을 전기 온풍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 온도가 아마도 17도에서 18도 됐던 걸로 압니다. 안쓰리움은 추우면 잘 자라요. 근데 너무 추우면 또 하엽지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방의 습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은 가습기를 따로 안 켜고 있고 지금은 26도에 60%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얘네들이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온실 너무 예뻐요. 어디 제품인가요? 이거 이케아 제품이고요. 안쓰리움들 새잎 날 때 빛이 세면 더 빨개지고 색이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단순히 안쓰리움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성체 잎이 나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쓰리움들은 빛에 상관없이 고유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얀 고양이하고 검은 고양이가 이제 어두운 방에서 자란다고 하면 고양이라서 안 되나? 어쨌든 빛이 세나 강하나 빨간 애들은 빨갛고 이제 어두운 애들은 어둡더라고요. 그 식물등을 충분히 받은 애들은 좀 비교적 연하긴 하겠지만
그게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빛을 충분히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을 좀 어둡게 보려고 빛을 어둡게 세팅을 해주면은 광합성은 좀 덜 하게 되니까 뿌리가 녹거나 이제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빛은 충분하면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고요. 충분히 커졌을 때 잠깐 빛을 줄여서 잎을 다크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크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키울 때부터 이제 너무 다크하게 하면은 어렵습니다. 너무 잘 녹아요. 안스리움들 얼굴 다 앞에 보게 키우시나요? 다 앞에 봤으면 좋겠어서 빛 방향 조절해 주는데 하나씩 뒤 보고 있으면 속상해서요. 습도도 어느 정도로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여기 앞에 보고 있죠? 그냥 가만히 두면은 애들이 알아서 이제 자라다가 새 잎이 이제 새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빛을 향해서 이제 고개를 돌려요.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잎을 빛을 향해서. 그래서 따로 저는 조정을 안 해주는 편이고 가끔 이제 물 주고 와서 이제 좀 틀어지게 두면은 기존 잎이랑 다르게 얘만 이렇게 보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 조심해서 다 정면 보이도록 빛을 향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습도는 제 온실 기준 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는 60%. 리네아리스는 물 어떻게 주시나요? 잎에도 물을 주시나요? 그 잎을 보시면은 굉장히 쪼글쪼글해질 때가 있어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얇아지고 물 줘야겠다 싶은 상태가 딱 보이는데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잎에는 따로 분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귀찮아요. 제 안스리움은 키가 작고 잎이 쭈글거리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거는 건조한 환경이거나 온도가 높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뿌리가 건강해도 이 공중 습도가 너무 낮고 덥다면은 기형 잎이 나올 수 있어요. 벽 선반 정보 좀 알려주세요. 여기 원래 나무 선반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 준비 때문에 떼가지고 좀 닦아놨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나무 선반이랑 지금 여기 이케아 선반 그리고 요 선반 다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토님 안녕하세요. 영상 글씨체 어떤 거 사용하세요? 요즘은 그 애플 고딕 그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가독성이 좋은 것 같고요. 고딕체가 좋아요. 황금털 원숭이 고사리 케어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 집 아이는 반년 넘게 얼음이라 케어 방법이 다른가 해서요. 자, 황금털 원숭이 고사리입니다. 원래 온실에 있다가 요즘 실습으로 꺼내서 키워주고 있고요. 온실에서 습도가 높다고 물을 안 줬더니 잎이 다 타더라고요. 얘는 물 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콸콸 주시고 지금 물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긴 한데 물을 자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 콸콸 순환되도록 이제 꾸정물 다 나오도록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니까 여기다 둘게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스리움 에오스를 키우고 있는데요. 신엽이 나왔는데 쭈글거리게 나왔어요. 근데 화분을 키우고 싶지 않은데요. 뿌리가 미쳤어요. 넘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분이 이미 커요. 자, 여러분 정답은 이미 알고 계셔요. 화분이 작은 겁니다. 식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식물이 이제 뿌리가 가득 차가지고 막 너무 좁아 이러고 있으면은 화분을 크게 키워주는 게 맞고요. 내 기준에서 당연히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식물 기준에서는 작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쾌적한 뿌리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신엽이 나왔는데 쭈글거리다 하면은 건조하고 너무 덥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뿌리가 가득 찼을 때 신엽이 좀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베란다 없는 집으로 이사 왔는데 님 집도 실내이신가요? 환기 어떻게 하세요? 제 집도 실내이고요. 환기 서큘레이터 보이시나요? 이거 무인양품 서큘레이터가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어요. 조용하고 좋습니다. 예쁘고 소요리도 안 나고. 에오스 잘 자라고 있나요? 아니요, 에오스 요즘 다 녹아가지고 잎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중환자실이라고 부르는 유명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알보도 습도가 높아야 하나요? 알보는 제가 키워보니까 실내 습도에서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한 60%? 그 정도면 잘 자라고. 호야 꽃 피우는 비법이 있을까요? 제 리네아리스는 언제쯤 꽃을 피우려나? 호야는 기다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야가 잎이 조금밖에 없으면 꽃을 못 피우니까 적어도 한 30cm 이상 됐을 때 꽃을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를 이제 감아주거나 전 그냥 다 늘어지게 키우고 있었는데 물을 좀 말리면서 저는 그렇게 키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물 주기를 굉장히 잘 까먹어요. 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키우고 있고 여기 있던 조명이 좀 강했었는데 햇빛도 많이 좋아하고 물을 좀 건조하게 키우면 금방금방 커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안쓰리움은 꼭 온실이 필요한 걸까요? 뭐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은 실내 습도를 가능한 높게 유지해주면 좋고요. 저는 온실이 없을 때 실내 습도를 이제 90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벽에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온실을 산 건데 저처럼 미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인트리카타 진짜 엄청난 사이즈네요. 씨앗은 최종 후 보관했다가 한참 뒤에 심어도 발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달까지는 해봤는데 그냥 그때그때 신선한 씨앗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디안텀 토분에 저면 관수하면 토분에 곰팡이 안 생기시나요? 저는 곰팡이 때문에 토분을 씻어주는 게 힘들었어요. 생기긴 해요. 근데 물 주면서 이제 물로 헹궈주면은 좀 적당히 씻겨진 느낌? 그게 아마 환기가 좀 잘 안 돼서 그럴 텐데 환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태로 덮어놓으면 물주기 텀을 알기 어렵지 않나요? 수태로 덮어놓으면 수태가 오히려 이제 잘 보입니다. 이제 마른 수태하고 촉촉한 수태하고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져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촉촉한 수태는 부드럽고 촉촉한데 건조한 수태는 까슬까슬 낙엽 같은 질감입니다. 참 예쁜 식물만 키우시네요. 저런 식물 어디서 구하시나요?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 없던데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주로 삽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이제 비싼 식물들을 사기 때문에 화원에는 없어요. 화원에는 대중적인 식물, 이제 대량으로 번식하기 좋은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되는 식물들 대부분이 좀 저렴하고 뭐 그렇습니다.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좀 더 많이 있어요. 저는 그냥 검색하는 대로 삽니다. 마음에 든다 하면 사고. 식물이 더 예뻐 보여요. 혹시 뭘로 촬영하세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 R8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렌즈는 DSLR 렌즈를 쓰고 있는데 아빠가 쓰던 2405 L렌즈 1세대입니다. 따로 색 보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캐논 고유의 이 영상 색감이 좋아가지고 원래 소니 썼다가 한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캐논을 쓰고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게 배터리가 40분이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항상 충전해 놓고 찍고 있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 끔나누기에 당해버렸습니다. 아디안텀이나 고사리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되나요? 저면 관수할 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물 줄 때 저면 관수로 가득 준다는 얘기였고 이제 계속 이제 차 있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물을 한번 쑥 빨아들이고 이제 물이 없을 때 한번 이제 저면 관수를 채워놓고 어렵지 않죠? 벌레는 싫은데 여름에 어떡하죠? 여름을 식물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세밀하고 자세하고 잘 보았습니다. 자, 벌레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벌레가 그 대단한 벌레들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뭐 있어봤자 이제 화초 벌레들이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벌레 같은 경우에는 농원에서 이미 방제가 다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제 화분 속에 있는 가끔 이제 야생화 농원 같은 경우에는 화분 속에 뭐 콩벌레나 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 베이치가 왜 잘 안 될까요? 다른 안쓰는 잘 크는데. 자, 안쓰리움이나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생지 환경을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안쓰리움은 무슨 에콰도르 고산지대에 있는 폭포 옆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딱 상상을 해보면은 그 폭포 옆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촉촉하고 춥고 약간 으슬으슬한 온도? 그런 온도에서 빛도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거를 수치화 시키면은 온도가 한 20에서 25도 사이이고 광량 충분한 광량 뭐 식물 등이나 햇빛 이제 주시면 되고 가습기로 습도가 계속 이제 올라올 수 있게 90% 이상 그리고 바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람이 안 오면은 안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바람이 좀 시원하게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으면 화분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흙이 좀 안 좋아지거나 할 수 있고 광합성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바람을 상시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제라늄 꽃가루 때문에 비염이 심해지기도 할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염이 저도 약간 있긴 한데 제라늄 꽃가루가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오토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대왕토끼발 아리하다가 어느 날 집으로 걸어와 있네요. 혹시 흙배합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화분을 작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배합이 잘 되도록 산야초 같은 걸로 해놨습니다. 입자가 좀 굵고 산야초, 녹소토, 저곡토 그런 걸로 해놨고 위에 상토 살짝 해놨습니다. 크게 키우고 싶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상토에다가 그냥 그대로 심어주시면 잘 자랄 거예요. 얘네들이 고사리가 뿌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영양제는 따로 안 하시나요? 영양제 요즘 귀찮아서 안 주고 있는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는 진짜 최적의 조건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온도도 딱 좋고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광량 충분하고 습도도 딱 좋고 통풍도 잘 되고 애들이 잘 자라고 있을 때 영양제를 주는 편이고요. 영양제는 보통 이제 하이포넥스 그거 희석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모코트, 알비료, 마간프 K, 분갈이 할 땐 그 알비료들을 살짝 올려두고 잘 자란다 싶을 때 액비 살짝 주고 있습니다.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키우고 싶은데 물주기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계절에 따라 얼마나 간격을 주는지 궁금해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는 지금 제 뒤에 안 보이죠? 이사 준비 때문에 좀 댕강 잘라놨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먹고 있고요. 저면 관수를 주시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물 먹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얘네들이 광합성을 충분히 안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뻗팅기고 있는 편입니다. 물 안 먹고. 그래서 물 주기가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약간 물을 순환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됩니다. 관엽식물들, 제가 키우고 있는 관엽식물들 얘기고요. 휴면에 들어가는 아프리카 식물들이나 뭐 정원수, 호주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달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물 등 정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쓰고 있는 거 다 링크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여름에 에어컨 틀어도 괜찮나요? 지금 저기 에어컨 틀어놨거든요. 여기 에어컨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막 해롭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을 때도 있고요. 온도가 막 35도 막 그렇게 되는데 에어컨 안 틀고 그러면은 사람도 너무 힘들고요. 일단 식물 자체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건조하진 않나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에어컨 바람 건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바싹 마를 정도로 건조하진 않아요.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히터 바람이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히터 바람은 정말 뜨겁고 건조하고 헤어 드라이기를 식물한테 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은 괜찮습니다. 에어컨도 조금 지금 이거 무풍이라서 괜찮은데 강풍으로 하루 종일 쏘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분에 씌운 투명 돔은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이건 알리에서 산 유리 돔이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토님 영상의 월램프, 벽 조명, 그거 소켓 사이즈가 226 맞을까요? 디자인이랑 실용적인 면에서 현재 구매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집에선 227로 되어 있고 알리에선 정보가 없네요. 정보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요 벽 조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26이랑 227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호환이 되고 아마도 둘의 전력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이 물리적인 소켓 사이즈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형 등 달려있는 스탠드는 어떤 것인가요? 이거는 제 예전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건데 저는 조명용 이제 삼각대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면 구매할 수 있는데 아래가 이제 삼각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위로는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연장이 돼요. 거기에다가 걸어서 사용했었고 안스리움 쿠나이 렌스 너무 예뻐서 이번에 입양 예정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온 실장에 넣어둘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안스리움 자생지 환경 있잖아요. 그거에 더 완전 가깝게 세팅을 해주면 잘 자랍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고 바람 많이 불고 빛 조금 있고 뭐 그런 거 늘 똑같죠? 그래서 환경만 좀 맞으면 안스리움들 잔뜩 키울 수 있고요. 마켓 소식은 어떻게 듣고 가시나요? 저도 가고 싶은데 소식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판매자분들이나 아니면 작가님들, 톱은 만드시는 작가님들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그 작가님들이 그 판매자분들이 언제 여기서 한다라고 이제 스토리나 게시물로 공유를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 괜찮다 싶으면 여기로 유튜브에다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인천 코스모 40 카페에서 굉장히 큰 식물 마켓이 열리니까 저도 있고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게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사람 배꼽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 사람 배꼽은 안 좋아합니다. 텐트 구매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텐트는 아니고 온실인데 쿠팡 링크도 설명란 링크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돗물 바로 줘도 되나요? 염소가 있어서 받아놨다가 하루 지나서 염소를 날린 후에 주는 게 좋다고 들어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년 정도 그냥 수돗물을 줘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뭔가 이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물을 이제 콸콸 이제 꾸정물 다 이제 없어질 때까지 주는 게 좀 더 제 취향에는 맞더라고요.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시원해요. 우리 지역 상수도 정보 보시면은 염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아주 미량일 겁니다. 제가 저번에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막 하루 날리고 줘야 될 정도는 아니고 근데 빗물을 이제 모아두시고 주시는 분은 봤어요. 왜냐하면 빗물 안에는 이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좋은 천연 비료들이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pH 농도라고 하나요? 산도도 딱 좋고 해가지고 식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따로 모아서 줘도 저는 추천하는데 이 수돗물은 바로 줘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Q&A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영상에 안 나왔지만 궁금하다 싶은 거는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 성장, 뭐라 하죠? 이제 애플이나 삼성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주주총회, 뭐 3분기 실적 발표, 뭐 그런 거, 이런 재밌는 말 있죠? 이런 거 한번 저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채널 유튜브 스튜디오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내 채널에 대한 이 분석을 쫙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의 분석을 딱 알려줍니다. 노력의 결실을 확인해보세요. 게시량이 늘어 채널 조회수가 평소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4.9만, 시청시간이 7,000시간 정도 되고 구독자는 300여 명 정도 늘어났고 예상 수익은 19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365일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면 그래프가 아주 정갈하게 많이 보이는데, 영상을 딱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회수가 45만 회, 시청시간 5.4만 시간, 구독자 4,600여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익으로는 1년 동안 140만 원이 생겼습니다. 땅 파서 1원도 안 나오는 시대에 열심히 해서 수익이 이 정도 생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어디 농원 촬영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경비랑 뭐 식비 뭐 이것저것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고요. 아직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막 엄청난 돈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줬으면 하는 거,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목적이 됐다면 막 어그로 엄청 끌고 막 자극적인 영상 만들고 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들 그거 찾다 보니까 식물 채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저의 목표 업로드 날짜는 금요일인데 이제 매번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금요일이 업로드 날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외에 영상이 올라간다 하면은 저번 영상이 밀려서 지금 올라가는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층을 한번 보시면요, 여성이 68%, 남성이 31%입니다. 나이대는 만 45세에서 54세 연령층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만 35세, 44세, 그리고 25세, 34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24세도 있는데 제가 여기 해당하니까 저는 2.3% 안에 있는 이런 영상 창작자고요. 가장 많이 본 지역, 대한민국이 93%입니다. 그러면 6.7%는 다른 나라에서 보는 건데, 이제 미국이 1.6%, 일본이 0.1, 캐나다 0.1, 대만 0.0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 자막이랑 해외 자막을 달고 있는데 아주 가끔씩 영상 하나당 한 분씩은 외국 분들이 봐요. 그래가지고 자막을 달고 있고, 나중에 혹시 모르죠? 이제 알고리즘 타가지고 언제든 해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기 유형도 있는데요, 39.5%가 TV로 정원하시고 39.3%가 휴대전화, 완전 0.2% 차이로 TV가 앞섰고요. 그리고 태블릿, 컴퓨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피크 사용대고요. 그때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인기 콘텐츠는요, 잘 안 죽는 예쁜 희귀식물 추천 영상이 1등이고 충남 서천 디스투 영상이 2등, 그리고 2024년 방투어 식물 투어 영상이 3등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천천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꾸준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여러 농원들을 많이 다녀왔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돌아다니기 좋은 온도대가 되잖아요. 이제 가을에 여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연휴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 영상 참고하시고 놀러 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찍을 수 있을 때 여름에 잔뜩 찍어놨습니다. 지금은 이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이사 과정도 컨텐츠로 담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다 누구나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야 돼요. 엄청 대단하고 어렵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오늘 뭐 하지? 그래 이거 하자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좋아요와 구독, 댓글, 영상 시청하실 때 뭐 힘나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엄청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다가 궁금한 거, 모르겠는 거, 뭐 쓰고 싶은 거 댓글로 언제든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적 발표 끝나고 있고요. 또 1년 후에 이제 어떻게 성장했나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들어가세요.